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김홍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시민연합 김재현 대표입니다. 네. 자, 우리 코로나19 이제 뭐 거리 제한, 영업 시간 뭐 다 해소됐잖아요. 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잖아요. 네. 5월 10일 취임 전후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 일단은 지급키로 약속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지난 이제 2년 한 4개월 지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 초기에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다 100만 원씩 줬어요. 네. 총선 앞두고. 그때 그랬죠. 예. 예. 참 머리 좋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노인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도 100만 원 용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문재인 고맙다고. 정말 멋있는 정부다. 얼마나 멋있으면은. 자, 그런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것이 네.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예. 자, 보십시오. 그거 좀 자세히 좀 네. 한번. 자,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선심성, 선거용으로 대국민들에게 돈을 다 뿌리니까 네. 아니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손실 입은 게 뭐 있느냐, 월급 받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 중심으로 하자고 해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그때부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6번 뿌렸어요.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다 받았죠. 그래요? 네. 저는 뭐 일단 급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예. 또 업체가 저는 이제 세 개잖아요. 업체 세 개가 다 받았는데 하나는 결국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식장? 예식장은 폐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300만 원 그게 월세가 2천만 원 내는데 300만 원 받았어요? 6개월에 300만 원 주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물론 안 주는 것보단 나아요. 문 닫을 수밖에 없었네. 그렇죠. 49명 데리고 예식장 운영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편의점은 평균 5천만 원이면 차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카페는 1억이 들어갑니다. 네. 식당은 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12억 정도. 12억 예. 보증금 포함해서. 네. 그러면 똑같이 300만 원씩 주면 그게 어떻게 실제적인 보상이 되냐는 거죠. 차등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예를 들 것도 없이 없습니다. 뭐 본인이 직접 겪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제 앓는 소리가 나오는 게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대형업소. 실제 그 등록은 식당으로 돼 있지만 예. 그 규모의 면에 있어서는 500평이에요. 홀이. 그렇죠. 예. 500평 규모에 300만 원 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걸 왜 그렇게 잘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하는 위원들이 쉽게 좀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줘서 자꾸만 국민들을 호도한 거죠. 그렇구만요. 예, 50조를 썼잖아요. 뭔가 보여주기 예. 시기였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네. 실제로 병원은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 너무 타격이 많으니까 이 법이 제정이 돼 있답니다. 네. 병원 같은 경우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손해가 입은 만큼 국가가 보상해 주도록 이미 제도화가 돼 있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상공인들,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을 떼어넣어서 소상공인들 정도의 수준은 여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실제 보상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마침 행정대학원 정책학과의 이제 레포트 내용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냐 보니까 이것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준전시. 네. 예를 들면 노래방 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학원 그리고 특히 그 스포츠 시설, 네. 그죠? 이런 데들은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월세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는데 국가가 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수용을 해버렸으니까 전쟁에 준하는 수용법에 의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자유민주시민연합의 공동대표가 되시는 이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알죠. 예, 예. 이분에게 이제 상담을 했더니 예. 소송으로 가면 너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 그렇겠구나. 예. 그래서 자기가 일단 자료를 좀 주면 인수위에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인 보상이 산정만 되면 적극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해주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넘겼어요. 아, 그거 좋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인수위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료를 낼 때는 우리가 2019년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1월부터. 예, 예. 2019년 매출이 한 8억이 돼요. 예. 근데 2020년 매출이 4억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절반이 손해를 보면서 월세도 잘 못 맞추고 관리비도 못 내고 임금비도 못 내서 결국에는 명도 소송을 당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그럼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권리금 시설비 하나도 못 받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증명만으로도 그럼 쉽게 말하면 영업 손실뿐 아니라 영업 손실로 인하여 감당해야 될 월세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서 쫓겨났다면 이것까지도 국가가 책임이 있으니까 물려주라. 이렇게 되어야 형평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면 지구 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인수위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 이제 저한테 우리 방송에 연락을 하십시오. 예. 제가 그래서 함께 하면 더 좋겠네요. 더 좋죠. 더 좋죠. 사례별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제가 했던 자료를 올려드리겠지만 네. 한번 보시고 네. 정말 이 지난 전쟁 같은 2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피를 말만 잘못해도 유튜버 막 날라가고 우리 아시잖아요. 예. 120일씩 전쟁 먹고. 그러니까. 이런 자, 상황을 그러면 이겨야 이렇게 합시다. 됩니다. 네. 마무리 발언으로 네네. 실손 보상에다가 네. 뭐를 더 집어넣어야 손해보상. 되냐면 손해액 보상까지. 그렇죠. 예. 실제 손해액 예, 보상까지. 예, 예. 그렇게 해야 완벽한 그렇죠. 보상이죠. 예. 예. 안 그러면 자, 저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논문 발표할 때 예. 국가가 이 영업을 제한해서 확산을 막았다면 국가가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얻는 이익이 있으면 네. 우리는 손해를 입었잖아요. 국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지. 무슨 자기들이 권리로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인데 네, 그렇죠. 그것을 침해하면서까지 숫자를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거리를 제한했느냐. 그렇다면 그건 다음에 다음에 심각하게 좀 해야 다뤄보세요. 됩니다. 예. 지금 잘못 다루면 또 날아갈 수가 그거는 있어요. 뭐 관계 없습니다. 백신만 안 다루면 돼요. 자, 그 크로징으로 네네. 실손 보상에다가 네. 손해액 보상까지 하는 것이 완벽한 보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 인수위에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연락을 댓글로 주시면. 네, 달아주시면 네.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